안녕하십니까. 송국군의 혼술이 추석 연휴 기간에 보내드리는 총력 분석 10월 2일 월요일 오후에 인사드립니다. 자, 이재명 앞으로 운명이 어떻게 될 것인지 제가 장기적으로는 지금보다 더 망한다 그런 말씀을 드렸죠. 바로 선거법 그 판결이 나오면 그 순간에 그렇습니다. 벌금 100만 원 이상 나오면 모든 것이 날아가는데, 자, 그런데 최근의 그 검찰 움직임을 보면은 이재명 영장이 기각되고 나서 검찰의 움직임을 보면은 이재명의 운명이 그 전에 선거법 1심 판결이 나오기 전에 다시 한번 시험대에 올라설 가능성이 상당히 커지는 것 같습니다. 뭐냐 하면은 지금 이재명 영장이 일단 기각이 됐으니까 정치적 판결로 인해서 기각이 되면은 검찰로서는 두 가지가 있겠죠. 첫 번째는 불구속 기소. 1차 영장을 쳤을 때 대장동 그리고 위례신도시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서 1차 구속영장을 쳤을 때 법원에서 법원에서 영장 심사를 하기도 전에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을 부결시켰을 때 그냥 불구속 기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재판이 지금 원래 9월 달에 있었는데 9월 달에 단축한다고 해서 지금 10월로 연기돼서 며칠 있으면 그 재판이 시작이 되죠. 불구속 기소를 한 겁니다. 자, 이번에도 영장이 기각됐으니까 불구속 기소를 할 거라는 전망이 상당히 많이 나왔지만은, 두 번째 방법은 검찰이 통상적으로 영장이 기각되면은 두 번째 방법은 불구속 기소를 하지 않고 다시 한번 겨뤄보는 것이죠. 그래서 영장을 좀 보완을 해서 다시 청구를 하는, 자, 그 상황을 그려볼 수가 있는데, 지금 당초 이재명에 대해서는 불구속 기소 쪽으로 좀 기우는 것 아닌가 싶었는데, 이 142쪽의 영장 청구서 그리고 4시간 동안 PPT를 하고 이렇게 엄청난 준비를 했는데도 정치 판결 단 한 사람, 유창훈이라는 단 한 사람의 이 정치적 판결로 인해서 그것이 한꺼번에 전부 다 영장이 기각되고 이렇게 돼버려서 험악돼 버렸으니 이 허탈하겠죠, 검찰도. 그 상황에서 그냥 불구속 기소하지 않겠느냐, 그런 전망이 많았지만은 최근 검찰의 움직임을 보면은 그렇지 않고, 자, 2라운드에 접어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 세 가지 혐의죠. 위정교사, 이거는 유창훈 그 영장판사도 이 범죄가 소명이 됐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범죄 혐의가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백현동, 이재명이 관여했다는 의심이 상당 부분 있다. 이것도 유창훈 판사가 그 정도까지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대북송금, 이거는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했죠, 유창훈이. 그래서 이 세 가지 혐의에 대해서 142쪽의 영장 청구서를 냈는데, 거기에 조금 더 보완을 해서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고 하니까 이 유창훈 판사가 증거인멸 우려가 왜 있는지 그것을 더 보강을 해서 다시 영장을 청구하는, 자, 그 시나리오가 지금 상당히 설득력 있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이 신병을 확보해야지, 검찰 입장에서는 신병을 확보해야지 추가 증거인멸을 막을 수 있다. 그래서 수사의 이 방향과 관련해서도 신병 확보가 최우선이다. 나머지 또 수사들도 더 많이 있죠. 이재명에 대한 수사, 후원금 쪼개기 의혹부터 변호사비 대납 의혹 이런 것도 아직 끝나지 않았고, 정자동, 호텔 의혹, 이런 것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신병 확보를 우선 해야 되겠다는 그런 기류가 검찰 안에서 놔두고 있는 겁니다. 물론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이유로 유창훈 판사가 기각을 했고, 그 다음에 국회에서 가결까지 했는데도 기각을 했고, 그 전에 1차 영장 낸 것은 아예 국회에서 방탄을 해버렸고, 이래서 검찰이 심정적으로는 부글부글 끓죠. 부글부글 끓으니 다시 한번 2차전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내부에서 나오는데, 그런 그 감정적인 문제뿐만 아니고 지금 말씀드린 대로 신병 확보를 해야지 다른 수사가 원활히 진행이 될 수 있고, 또 지금 이 대북송금 관련 이것도 상당히 중요하게 보는데, 만약에 이 불구속 상태면은 지속적으로 이재명이 증거를 인멸을 할 겁니다. 앞으로 재판 벌여야 되는데 지속적으로 증거 인멸을 하겠죠. 그렇지 않아도 이화영의 입을 막기 위해서 진술 번복한 것을, 자백한 것을 다시 되돌리기 위해서 핵심 척근 박창대를 그 이화영의 척근에게 보내서 거기서 이화영 부인과 또 통화도 하고
이하영 부인과 민주당 사람들이 이하영을 찾아가서 이 교도소까지 찾아가서 또 해요를 한 그런 정황들도 있었죠. 자, 그래서 불구수 상태로 그냥 놔두면은 계속 그런 일이 반복이 돼서 수사에 차질을 빚기 때문에 이번에 다시 한번 영장을 청구를 해보자. 자, 이런 분위기가 상당히 있다는 겁니다. 이 문제는 이렇게 되면은 보완을 해서 영장을 청구해도 지금 회기 중이죠. 회기 중이어서 또다시 체포동의안 표결을 해야 됩니다. 좀 부담이 되는 상황인데 그렇다고 이 구속영장 청구, 재청구를 만약에 12월 9일 날 국회 본회의가 끝나죠. 국회 정기국회가 끝나죠. 정기국회가 끝나면은 그로부터 한 2월 국회가 시작이 되니까 그 사이에 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비회기 중에 영장을 청구를 하면은 이 체포동의안 투표는 없죠. 자, 그래서 그때 바로 영장실질심사로 가서 승부를 볼 수가 있는데 국회 단계를 건너뛰고 근데 그렇게 되면 시간이 너무 뒤로 미뤄집니다. 이 12월 10일부터 비회기니까는 오늘로 치면 뭐 2달 이상이 있어야 되는데 만약에 그때까지 아무것도 안 하고 불구속 기소도 안 하고 기다렸다가 그때 비회기 중에 영장을 치면은 이거 검찰이 너무 이재명을 구속시키는데 너무 집중하고 있는 것 아닌가 그런 또 비판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2달 동안 있으면은 또 여러 가지 다른 상황 변화도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이 2달 이상 기다리지 않고 비회기 중에까지 기다리지 않고 지금 회기 중이라도 속전속결로 영장을 다시 청구한다. 청구를 해서 그 정부를 보는 그러니까 이번에 청구를 하면은 체포동의안도 다시 해야 되고 영장실질심사도 다시 받아야 되겠죠. 자, 그 두 가지 다 지금 법조계 주변에서 정가 주변에서는 이번에도 영장을 재청구를 하면은 아마 민주당 의원들이 또 이 발표가 나와서 가결을 시킬 가능성이 있고 그리고 두 번째는 영장을 다시 청구하면은 기존에 영장실질심사를 했던 유창훈 판사는 거기서 배제가 됩니다. 이 영장청담 판사 서울중앙지법에 3사람이 있는데 그 중에서 한번 이 심리를 했던 유창훈은 배제가 되고 다른 판사 2사람 중에 1사람이 이걸 맡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재명은 그리고 민주당은 영장이 기각되고 나서 이게 재판부가 그러니까 법원이 올바른 판단을 했다 이렇게 막 이야기를 하죠. 법원 전체가 올바른 판단을 했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판사 한 명이 그렇게 정치 판결을 한 것을 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이 다른 판사로부터 영장 실질심사를 한번 받아봐야지 이것이 과연 재판부가 법원이 이재명 손을 들어준 것이냐 아니면은 유창훈 한 사람이 그렇게 한 것이냐를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그런 이유로 해서 지금 서울중앙지검 반부패 수사부 검사들이 이 심각한 고민을 하고 있다는데 명절 연휴도 거의 반납을 했다고 합니다. 거의 반납을 하고 그 상황에서 기각사유서 유창훈 판사가 쓴 기각사유서 892자 이것을 읽고 또 읽으면서 이게 말이 안 된다.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그런 판단을 하고 있고 이 수사 기록 또 다시 재검토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연휴 동안에도 그래서 아마 연휴가 끝나고 나면은 다시 수결을 해서 검찰 지휘부와 상의를 하겠죠. 지휘부와 상의를 해서 영장을 재청구 가능성도 지금 상당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2라운드가 되는 건데 최근에 검찰의 강경한 분위기, 영장을 재청구해서라도 이재명의 신병을 확보를 해야 된다. 이 강경한 분위기를 읽을 수 있는 대목이 하나 있죠. 뭐냐면은 이재명이 그리고 민주당이 그동안 반복적으로 주장해온 게 있습니다. 검찰이 이재명을 잡으려고 정치적 목적 하에 잡으려고 뭐 대규모 검사들을 투입했으면 물론이고 이재명 주변 압수수색을 376회나 했다. 이렇게 계속 주장을 해왔죠. 여기에 대해서 검찰은 그동안 별다른 해명을 하지 않았습니다. 언론에서 물어보면은 숫자가 그렇게 안 된다. 그게 어디서 나온 숫자냐. 뭐 이렇게까지 정도만 했는데 지금 이재명 영장이 기각되고 나서는 그 서울중앙지검에서 공식적으로 입장문을 냈습니다.
작년 6월에, 그러니까 정권이 교체된 후죠. 작년 6월에 이 수사팀이 재편이 됐습니다. 문재인 검찰에서 윤석열 정부 검찰로 수사팀이 재편되고 나서 압수수색을 한 것은 모두 36회밖에 안 된다. 그리고 그것도 직접적으로 이재명을 한 것은 없다. 이렇게 이 반박문을 내놓은 이런 강경 기류가 지금 읽히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불구속 기소로 가지 않고 이번에 영장 기각된 것을 다시 재검토해서 조금 보완을 해서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는 점을 좀 더 집중적으로 보완을 해서 제출을 한다. 구속영장을 청구를 한다. 그러면은 2라운드가 시작되는 거죠. 첫 번째는 회기 중이기 때문에 이 국회 체포동의안 표결에 들어가야 됩니다. 지금 10월 4일부터 당장 며칠 있으면 국정조사가 시작되기 때문에 국정조사 기간에 이것을 하는 것이 체포동의안을 제출을 하는 것이 다소 부담이 되기는 되겠죠. 그렇지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재명은 본인이 현역 국회의원이고 야당 대표면서 정기국회가 시작되는 9월 1일 그 전날 8월 31일에 정기국회 시작되기 전날에 제1야당 대표가 국회 경내에 천막을 치고 단식을 했죠. 시작을 했죠. 딱 그 시점에 시작을 했습니다. 정기국회, 그 중요한 정기국회가 시작되는 날에. 그리고 그때 출퇴근을 하다가 갑자기 재택 단식을 들어갔죠. 자기 그 제1야당 대표방에서, 국회 안에서. 자, 그래서 정기국회를 무색하게 만들어버리는 한 달 동안, 9월 한 달 동안 정기국회를 거의 뭐 이재명 그 이수로 다 묻어버리는, 인생이고 뭐고 다 팽개치고. 자, 그런 상황을 제1야당 대표 이재명이 만들었는데, 이 검찰이 국정감사를 지금 한다고 해서, 검찰의 시간표를 바꿀 필요는 없겠죠. 그대로 검찰의 수사 일정대로 하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은, 구속영장을 청구를 하면은, 검찰의 시간표대로 청구를 하면은, 일단 체포동의안이 또 제출이 돼서 표결에 들어갑니다. 자, 어떻게 될까요? 지금까지는 1대1이죠. 그 체포동의안은 1대1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처음에 1차 구속영장을 청구했을 때, 이 대장동, 그 다음에 위례, 성남FC를 묶어서 청구를 했을 때는 민주당이 부결을 시켜버렸죠. 그래서 영장실질심사도 가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이 백현동, 대북송금, 위정교사, 이걸로 영장을 청구를 했을 때는 민주당에서 이탈표가 나와서 가결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재명에 대해서 부결 한 번, 가결 한 번인데, 이번에 다시 올리면은, 자, 민주당 의원들이 어떤 선택을 할까? 2차 때 이탈을 했던, 1차 때도 이탈을 했던 사람이 한 30명 됩니다. 근데 그때 과반수가 안 돼서 통과가 안 됐죠. 2차 때 최소 30명. 그럼 이 30명의 의원들이 3차 때 체포동의안 투표를 할 때 어느 선택을 할 것인가? 지금 민주당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을 보면은 비명계를 완전히 숙청하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뭐 정치 생명을 끊어놓겠다. 밀림 회상값 갚겠다. 갚아야 할 것이다. 아주 독한 말들을 쏟아져 놓고 이재명의 극성 지지층, 개딸들이 거의 뭐 테러 위협까지 막 가고 있는 상황이죠. 이 상황에서 그러면 비명계 이탈을 했던 1차, 2차 때 표결 때 이탈을 했던 비명계 의원들이 그게 무서워서 그냥 다시 이 부결을 해줄 것이냐? 그렇지 않겠죠. 어차피 이 사람들은 이번에 임기가 끝나면은 내년 4월에 임기가 끝났는데 바로 공천을 받지 못하면은 아무것도 안 됩니다. 그리고 지금은 어차피 이재명 체제로는 그 이탈을 한 30명, 세대 40명은 공천을 받지 못하겠죠. 그러면 이 사람들은 지도부가 바뀌어야 됩니다. 지도부 바뀌려면은 이재명을 구속시켜야죠. 그래서 3차 체포동의안은 가결해야 될 가능성이 크다. 상당히 높다. 그러면은 다시 영장 법원으로 가겠죠. 영장 법원으로 가면은 유창훈은 거기서 배제됩니다. 3명의 서울중앙지법 영장 전담 판사 중에서 재영장 청구가 들어가면은 처음에 이 영장 실질 심사를 한 판사는 배제되고 나머지 2명 중에 1명이 심리를 맡게 되죠. 그러면 거기에 승부를 거는 겁니다. 검찰에서는. 그래서 가령 이 유창훈이 기각을 했던 박용수 전 특검을 2차 검찰이 2차로 재영장을 청구를 했을 때는
유창훈이 배제가 되고 다른 판사가 심리를 맡았습니다. 그때 유창훈은 박영수를 기각을 했죠. 박영수가 본인의 핸드폰을 막 망치로 부수고 이렇게 증거인멸 혐의가 막 있었는데도 그 영장을 기각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재명과 연관된 그 범법자들을 상당히 많이 기각을 시켰다. 그 말씀을 제가 드린 적이 있는데, 박영수를 기각을 해서 일종의 그때도 정치 판결이 있었던 셈이죠. 그런데 검찰이 보강을 해서 다시 영장을 청구를 했습니다. 그러니 유창훈이 그 실질심사를 맡지 않고 그 실질심사를 윤재남 판사가 맡았습니다. 윤재남 판사가 맡았는데, 윤재남 판사는 박영수를 구속을 해버렸죠. 특히 혐의가 그 구속 영장을 발부한 이유가 증거인멸 우려였습니다. 증거인멸 우려. 그런데 항상 증거인멸 가지고 많이 다투던 이 유창훈은 박영수에 대해서 증거인멸 우려 이런 것을 가지고 그 영장을 발부하지 않았는데, 본인이 정치적으로 어떻게 보면 봐준 그 사건에 대해서 다른 판사가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해서 구속을 해버렸죠. 그래서 이재명도 박영수 모델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